자, 우리 목차를 보시면은요, 목차를 보시면 데이터셋 준비한 부분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던 부분은 원활 인코딩을 사용한 심플 RNN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를 찾아가 볼게요. 어, 원활 인코딩을 사용한 심플 RNN을 사용한 모델인데,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풋 만들었고요. 카테고리컬 인코딩 넣었고요. 심플 RNN 넣었고 댄스를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었는데 자 여기에서 텍스트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심플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 심플 RNN 요 클래스가 있죠. 어, 클래, 이 심플 RNN 생성자의 파라미터 중에서 생성자 생성자의 생성자의 액티베이션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의 기본 값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문자열로 그냥 문자열이니까 작은 따옴표 쓸게요. 틱이 아니라. 네. 액티베이션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심플 RNN에서는요,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혹은 엘루와 같은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그 값들을 리턴할 수 있는 시그모이드와 비슷하게 S자 모양으로 생기기는 했지만 실제 출력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줘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이 심플 RNN 클래스를 그 시퀀셜로 연결할 때 액티베이션 파라미터는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안 써주셔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좀 중간에 실수를 한 게 있을 텐데, 댄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댄스. 음, 여기, 우리 댄스 사용했잖아요, 댄스. 댄스라고 하는 댄스 생성자의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제가 문서를 찾아봤더니,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none.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none이 기본값이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none일 때는 액티베이션 equal none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으면 in 경우는 그냥 선형함수예요. 그러니까 fx는 x 이런 모양의 어, 선형 함수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입력값 그대로 출력이 나와버린다는 뜻이에요. 입력 그대로 출력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댄스에서는 액티베이션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댄스에서는 액티베이션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진 분류 문제의 출력층이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의 아웃풋 레이어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를 시그모이드로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음, 음. 그 다음에 만약에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의 출력층이다 라고 하실 때는 우리 뭐 썼죠? 소프트 맥스를 썼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출력층인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또는 소프트맥스 분류 문제에서 회귀 문제에서는요. 회귀 문제에서는 그냥 선형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입력값이 그냥 그대로 출력함수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는 액티베이션을 그냥 none으로 남겨두시면 돼요.
회귀는 숫자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fx는 x라고 하는 형식의 이런 형식의 그 선형함수로 그냥 출력을 해주면 돼서 회계 문제에서는 그냥 액티베이션을 none으로 해버리시면 돼요. 음. 회계 문제의 출력층인 경우 문제의 출력층인 경우는 선형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 이외에 은닉층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선형 함수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은닉층에서는 절대로 선형 함수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선형 함수로 은닉층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 그거는 은닉층 하나만 넣은 것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선형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것들이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렉터파이드 리니어 유닛, 렐로, 그 다음에 리키, 리키 렐로, 그리고 엘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은닉층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제일 마지막 댄스층에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음. 제가 실수로 안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활 인코딩 할 때는 여기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라고 명시를 했었고 워드 임베딩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워드 임베딩. 제가 워드 임베딩 댄스층에서 액티베이션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이거 넣어주셔야 맞아요. 넣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드 임베딩에서 정확도가 좀 이상하게 나왔었던 이유가 아마 액티베이션 함수가 제대로 만들어져 선형 함수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훈련시키고 결과를 보는 거는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 댄스층에서 제일 마지막 댄스층, 그러니까 출력층이에요. 출력층에서 액티베이션은 문제에 맞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분류 문제는 이진 분류냐, 다중 클래스 분류냐에 따라서 시그모이드 또는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회귀 문제, 숫자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 회귀 문제에서는 액티베이션을 그냥 none으로 설정해가지고요. 입력값 그대로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선형함수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출력층은 선형함수가 돼도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요거 만약에 없으면 지켜주셔야 돼요. 네, 요것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바뀌진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찾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액티베이션 함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컴파일 다시 하고 훈련을 다시 시켜봤어요. 어, 좀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네,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고 이쯤에서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정확도가 제 기억에 오전에 여기 정확도가 70%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확률 계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확률 계산이 잘못 계산이 된 거여서 엉뚱한 값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LSTM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LSTM을 만드실 때도 액티베이션 함수는 제일 마지막, 여기가 출력층이죠. 이 출력층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반드시 문제에 맞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0과 1 사이에 있는 확률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하고서 요거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요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LSTM은 작은 순환 신경망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LSTM에서
유닛이 32개다 그러면 4개의 심플 RNM이 3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의 심플 RNN은 요만큼의 파라미터 개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훈련된 결과고요. LSTM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략 반올림에서 85%, 대략 반올림에서 81%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출력층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반드시 사용하자. 반드시 사용하자. 요거 문제에 따라서 맞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자. 어, 여기서도 그 이 LSTM이라고 하는 레이어 있었죠? 우리 LSTM 레이어 있었는데 LSTM에서도 제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 쓰지 않았죠. 요것도 밑에다가 잠깐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 LSTM도요. LSTM 생성자, 음, 생성자의 그 액티베이션. 여기도 이게 있어요. 액티베이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값은 기본 값은 그 심플 RNN과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되어 있어요. 탄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플 RNN과 같아요. 심플 RNN 기본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LSTM에서도 액티베이션은 굳이 바꿔주실 필요가 없으셔서 그냥 여기서는 액티베이션을 안 줬어요. 근데 심플 RNN도 마찬가지고요. LSTM도 마찬가지고, 댄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모든 레이어들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심플 RNN과 LSTM은 액티베이션 함수의 기본값이 전부 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댄스층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댄스층은 기본값이 넌이에요. 넌. 넌의 의미는 선형함수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주셔도 돼요. 액티베이션을. 근데 출력층에서는 여기서도 이거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2개 이상의 RNN을 연결을 할 거예요. 심플 RNN 2개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LSTM 2개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심플 RNN 다음에 LSTM을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RNN을 연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은 이렇게 2개 이상의 순환 신경망을 RNN을 연결하는 방법. 예. 2개 이상의 RNN을 연결하실 때는요, 파라미터 하나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원래, 어, 음, 그, 순환층은 그냥 순환층이라고만 할게요. 우리가 순환층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심플 RNN,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있었던 LSTM, 그리고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루. 가장 대표적인 순환층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들입니다. 심플 RNN, LSTM, GRU, 그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순환층의 네, 순환층의 은닉 상태는 은닉 상태는 그 샘플의 마지막 타임 스텝의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 그 다음 대칭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잖아요. 순환층의 원리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다음 층으로 곧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가 다시 들어갔다가 어, 첫 번째 타임 스텝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안에 있는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출력이 다시 순환층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출력도 순환층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단어에 대한 출력도 순환층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이전 상태의 출력 값이 같이 합쳐져서 훈련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지금 우리 같은 예에서는 100번째 타임 스텝에서 출력 값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샘플 한 개의 처리가 끝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 한 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영화 리뷰 한 개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 나온 출력이 그 다음 계층의 입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여러 개의 은닉 상태들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한 은닉 상태, 두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한 은닉 상태, 여러 개의 은닉 상태들이 있는데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 여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 이게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 계층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의 출력값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타임 스텝의 출력값만 어떻게 그 다음 계층으로 전달이 돼요. 원래는. 음, 음. 은닉 상태는 어, 근데 이건 한 개만 있을 때. 한 개만 있을 때요. 근데 순환층을 이렇게 쓸까요? 원래 순환층의 은닉 상태는 가장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 그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인데 순환층을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쌓게 되면 반드시 모든 순환층에서 순차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가 필요해요.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플 RNN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심플 RNN으로 입력이 들어와요.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그 다음 층으로 가기 전에 되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만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뭐였었냐면 나오는 출력이 다시 되돌아가는 순환계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 녀석도 무엇을 처리하는 거냐면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타임 스텝, 두 번째 타임 스텝, 세 번째 타임 스텝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시키면서 훈련하다가 마지막 타임 스텝에 대해서 출력을 내뱉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순환층에서 타임 스텝 1번부터 TS라고 쓸게요. 타임 스텝 1번부터 타임 스텝 100번까지가 있는데 출력을 한 번만 준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만 한 번만 출력을 준다 그러면 얘는 순환하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도 첫 번째 타임 스텝, 두 번째 타임 스텝, 세 번째 타임 스텝,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입력이 첫 번째 타임 스텝, 두 번째 타임 스텝, 이렇게 하면서 100번째 타임 스텝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층을 두 개를 쌓을 때에는 이 은닉 상태마다 다음 순환층으로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갈 때에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게 그 다음 계층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타임 스텝은 되돌릴 게 없어요. 그죠? 죄송해요. 되돌아가죠. 여기에서 아웃풋이 되돌아가죠. 그 아웃풋은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가면서, 그 다음 계층으로도 전달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죠. 두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면 그 출력 값이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 출력 값이 다음 RNN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고. 세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타임 스텝의 출력 값이 되돌아오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계층으로 전달도 돼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 두 번째 순환 계층이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을 갖는 순환층으로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순차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음, 그 앞에 있는 앞쪽의 순환층이 모든 타임 스텝,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에 대한 은닉 은닉 상태를 순환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시퀀스를 다음 순환층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환층에 순환층으로 입력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마지막 순환층에서만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을 출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NN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RNN에서만 모든 타임 스텝 끝낸 다음에 하나의 출력만 내놓으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RNN들은 어떻게 타임 스텝에 대한 모든 출력 값들을 각각의 타임 스텝에 있는 모든 출력 값들을 전부 다 그 다음 RNN에 있는 입력 값으로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플 RNN도 마찬가지고요. 심플 RNN도 마찬가지고, LSTM도 마찬가지고, GRU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간에 포함된 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반드시 true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환층에서만 이 return sequences는 false로 해주시면 돼요. return sequences를 false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설정하면 돼요. 근데 이 return sequences의 얘가 기본값이에요. 얘가 기본값입니다. 얘가 기본값이에요.
파라미터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심플 RNN 먼저 보여드리면, 자, 우리 심플 RNN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할 거고, 어, 수- 파라미터 보시면 return, 파라미터 이름, 잘 안 보이네. 제가 문서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문서 찾아놓은 게 있어서, 어, 음, 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문서는 케라스의 그 공식 API 문서예요. 공식 API 문서고요. 자, 여기서 제가 그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simple RNN 하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imple RNN 레이어가 있다고 되어져 있죠. 자, 이 문서를 보시면은요. 액티베이션, 하이퍼볼릭 탄젠트, 기본값이 댄스랑은 다르죠. 댄스랑은 다르게 액티베이션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거 보세요. 뭘로 돼 있냐면 fals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의 출력 값들을 다음 계층으로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타임 스텝의 출력값만 다음 그 출력층의 다음 계층의 입력값으로 출력을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심플 RNN을 두 개 이상 연결할 거다. 그러면 어디를 바꿔주면 된다? 얘를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를. 이해되셨죠? LSTM도 한번 볼게요. LSTM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찾아보시면 케라스 레이어 중에서 LSTM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죠? 네, 요것도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그 액티베이션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를 신경 쓰지 않았던 거고요. 아니, 않았었던 거고. 또 다른 액티베이션이 더 있어요. 리커런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시그모이드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 LSTM은 순환신경망 4개 갖는다 그랬죠. 그죠?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삭제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전체 큰 셀에서 사용되어지는 액티베이션 함수고 요거는 은닉 상태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함수.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따로 되어져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한 건 요거.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거 있죠. 이 return sequences가 LSTM에서도 마찬가지로 false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false로. 근데 만약 마찬가지로 뭐 simple RNN 다음에 LSTM을 연결한다거나 LSTM 뒤에 LSTM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여기를 true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값을 그대로 이용하실 때에는 언제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층에서만이에요. 아셨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그루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루. 이것도 그 순환신경망의 변종 중에 하나예요. 순환신경망의 변종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함수, 그 다음에 은닉 상태에서의 액티베이션 함수, 이 두 가지를 또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요. LSTM하고 비슷하죠. LSTM하고 비슷하고, 여기도 보시면 return sequences가 false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타임 스텝의 출력값만 그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연결할 거고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루 레이어다. 그러면 다음 계층의 타임 시퀀스를 계속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return sequences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true라고 바꿔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심플 RNN이든 LSTM이든 GRU라고 하는 그루라고 하는 거든 이 원래의 순환층들은 전부 다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파라미터가 전부 다 false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 계층에서만 그리고 중간 계층에서는 얘를 true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요것만.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LSTM이나 심플 RNN이나 그루에서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를 언제 true로 만드느냐 기본값인 false는 언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true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고요.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렇게 해볼 거예요. 두 개의 LSTM 레이어를 층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질 거예요. 인풋이 있겠죠. 인풋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워드 임베딩을 먼저 할 거예요. 워드 임베딩을 하고요. 첫 번째 LSTM을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STM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댄스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 이런 구조로 만들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만들 거고요. 그 인베딩 레이어에 그 아웃풋 딤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아웃풋 딤은 3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딤 파라미터라고 할까요? 아웃풋 딤 파라미터는 저는 32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큰 한 개, 정수겠죠? 단어 한 개는 정수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을 텐데, 정수 한 개를 몇 개의 실수로 변환을 하겠다? 32개의 실수, 32차원 벡터로 변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우리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게 요거잖아요.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게 이거고, 첫 번째 LSTM, 첫 번째 LSTM, 여기에요, 여기. 첫 번째 LSTM 레이어의 셀 개수는 3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순환층에서 다음 계층으로 넘길 때 드랍아웃은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과대적합 줄이기 위해서, 그죠? 드랍아웃의 비율을 20%, 0.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LSTM 생성자 호출할 때 얘는 유닛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STM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의 셀 개수는 여기도 똑같이 32개로 할게요. 32개, 여기도 드랍아웃의 비율을 비, 어, 비율을 여기서도 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2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 첫 번째 LSTM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하고 두 번째 LSTM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파라미터를 한 개를 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 위에 있죠. 어떤 파라미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생성자 호출할 때 유닛, 드랍아웃, 그리고 리턴 시퀀시스까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LSTM은
유닛 드롭아웃 요것만 파라미터만 설정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댄스층, 이게 출력층이죠. 출력층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력층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반드시 시그모이드라고 써주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저는 이렇게 설명만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만 드렸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여기 LSM 2번이라고 만들까요? LSTM 2번 하고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만드시고 컴파일하고 훈련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먼저. 네. 먼저 만드실 때는 캐러스점 시퀀셜로 만드시면 돼요. 요 안에 채워주시면 돼요. 그죠? 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힌트 다 드렸어요. 그죠? 힌트 다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시퀀셜 객체를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